사람이 없는 듯 텅 빈 공장 같은 곳에서 어느 남자가 고물을 주워 집으로 돌아옵니다. 편의상 이 남자를 A라고 부를게요. 왠지 그의 행동만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 고물상인 사람인가 싶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A는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가르고 이내 그 안에 철제 파이프로 보이는 걸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겉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가 앉아있는 배경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엔진 내부처럼 너무나 좁고 더워 보이며 또한 고철로 가득 차 있네요. 맨발로 길가를 달리기 시작한 A. 그런데 어디선가 달려온 차가 그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극단적인 클로즈업. 거대한 기계로 들어찬 듯한 어딘가의 공장.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서 있는 남자. 이번에도 편의상 그를 B라고 부를게요. B는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육중한 소리에 맞춰 마치 춤을 추듯 혹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듯한 몸부림을 칩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어 이번엔 B가 면도를 하고 있네요. 평소처럼 출근하기 전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도단한 게 보이네요. 생긴 걸 보아하니 여드름은 절대 아닐 테고 마치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손으로 만지니 터져버리면서 피를 뿜어냅니다. 남자는 어딘가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만 계속해서 상대방과 여보세요만 반복합니다.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한 이후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어찌됐건 출근을 위해서 얼굴에 밴드를 붙인 B. 하지만 이 영화의 이상한 진행은 계속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상한 고철 덩어리를 본 한 여자, 그리고 그 덩어리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 여자를 쳐다보는 A, 그리고 B는 그녀의 손이 그 덩어리로 인해 기괴하게 변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걸 느끼고 B는 다급하게 달아나지만 여자는 마치 조종이라도 당하는 듯 계속해서 그를 추격합니다. 여자가 모르는 곳에 숨어있으니 이제 괜찮을까요? 물론 너무나 당연히도 들키게 됐네요. 하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능력이 발현이라도 했는지 B는 빠르게 이동해 어느 차고로 도망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덤비라고 말하는 여자. B는 살아남기 위해 마찬가지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봐도 A가 이 여자를 조종하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B의 몸에도 이상이 발생합니다. 신체가 조금씩 기계처럼 변해가는 B. 대체 A는 B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럴까요? 애초에 A의 정체는 무엇이고 B는 어떻게 기계처럼 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들은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도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왜냐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명한 정신분석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살아가는 욕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이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의미하는 에로스,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타나토스. 영화에는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서로 뒤엉켜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영화가 전설적인 만화 아키라의 오마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감독 본인이 밝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석이니까요. 이 영화에서 기괴는 파괴, 고철은 이미 끝나버린 죽음에 대한 파편적인 이미지예요. 길가에 서 있는 A를 친 것도 자동차라는 기계이며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두 기계 혹은 기계화된 A와 B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애초에 쓸모없는, 그래서 버려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철조각들에겐 더 이상의 유용성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죽음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고철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이뤄낸 A는 존재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타나토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타나토스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면서 삶에 대한 욕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B야말로 이 영화에서 에로스를 지향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A의 대사예요. 내가 금속 면도기에 익숙해진 건 그게 새롭고 녹도 안쓰럽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녹쓰는 건 너의 삶이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윤택한 인생을 위한 것이며 이런 욕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죽음이며 이건 필연에 가깝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하나의 고철처럼 차갑고 딱딱한 것이라는 걸
감독은 A라는 존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영화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대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을 뿐더러 몽타주 기법을 넘어선 극단적인 클로즈업은 보는 이들을 혼돈으로 밀어넣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감독은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관객에게 지금의 이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만 던질 뿐이죠. 보통 독립영화에서 정말 능력이 없는 감독들이 자신의 연출력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편집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츠카모토 시냐 감독은 이걸 영리하게 이용했어요. 저예산의 한계는 일부러 흑백 화면으로 처리해서 거칠고 투박하며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질감을 한층 더 잘 살려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편집은 오히려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호기심 많은 관객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장면은 스톱모션으로 찍은 장면들이에요. 각각의 장면을 하나씩 찍어서 이어붙인 이 장면은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자신의 첫 데뷔작부터 이런 장면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넣은 점에서 감독의 고집과 신념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면모들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 영화였습니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어딘가 루즈해지는 전투씬은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B가 느끼는 공포와 혼란스러움을 좀 더 표현했다면 훨씬 몰입도 높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